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코웨이 비대 전 제품의 점자 스티커 무상 배부, 시각장애인 제품 접근성 및 사용 편의 강화 기대. 둘,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동절기 4개월분 최대 59만 2천원,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신청 접수. 셋, 유산소 활동과 근력운동 병행, 고혈압 발생 44% 감소, 국립보건연구원 고혈압 발생 연관성 확인. 넷, 진입로조차 없는 송암 박두성 묘소, 기념관 건립보다 이장 먼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개관된 기념관 놔두고 강화생가 인근의 별도 기념관 등 역사공원 조성 예정 계획의 의문, 시각장애인 의견 수렴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웨이가 시각장애인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점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코웨이 비대 점자 안내 서비스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주요 신제품에는 조작부 버튼에 점자 각인이 적용돼 있지만 구형 모델의 경우에는 사용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코웨이는 비대 전 제품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자 스티커를 고객에게 무상 배포하고 주요 제품에 대해 음성 사용 설명서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코웨이 비대를 사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고객센터를 통해 점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점자 스티커 키트가 택배로 배송되며 휴대폰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서비스 안내사항과 음성 제품 사용 설명서 등이 전달됩니다. 코웨이가 개발한 비대 점자 스티커는 모든 모델에 부착할 수 있게 공용화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필요한 버튼의 스티커를 떼어 해당 조작부에 붙이기만 하면 돼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점자 표기는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의 전문 검수를 거쳐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도 불편함 없이 코웨이 비대의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코웨이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편리한 삶의 가치를 모든 이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성하며 고객 만족 극대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웨이는 이외에도 장애인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농구단과 시각장애인 합창단을 창단해 단원 전원을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공사는 4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 8천 원, 4개월간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 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이며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정액 지원 제도를 적용받는 중증 장애인, 상위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 지원 금액이 2배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 원에서 105억 원이 증가된 192억 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난방특별요금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 대책된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열 공급 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 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 난방 특성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소형 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산소 신체활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인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적절한 신체활동과 저항성 운동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근력운동으로 알려진 저항성 운동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와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기존에는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이 당뇨 및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저항성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며 대부분 단면조사 연구 결과로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진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의 12년 동안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 운동과 고혈압 발생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고혈압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남성은 31%, 여성은 35%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항성 운동은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을 더욱 낮추었으며 두 가지 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감소시켰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고혈압 예방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한글점자 창안자 송암 박두선 선생의 탄신 135주년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회장 이규일,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와 송암기념사업회, 송암점자 도서관 직원들이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박두선 선생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름 유아숲 체험원 정문을 통해 가파르게 한참을 올라간 뒤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 박두선 선생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묘소가 자리한 땅은 인천시 소유이지만 그 주변은 모두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올해는 체험원 관계자의 배려로 주차와 다져진 길로 찾을 수 있었지만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의 사유지 논과 밭두렁을 가로질러야만 묘소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날은 또 최근 박두선 선생의 생가와 연계한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된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던 찰나에 진행된 일정이어서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구는 오늘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강화에 있는 박두선 선생의 생가와 그 인근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역사공원 내에는 박두선 선생의 생가를 비롯해 기념관, 교회, 훈맹정음 광장, 조격장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길 회장은 박두선 선생님의 가르침과 훌륭함을 알리기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두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3년 송암 박두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이 모인 이후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은 송암 정기 발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개최, 수산동 묘소의 추모비 건립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으로 1999년 송암 박두선 기념관이 개관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미 박두선 선생의 기록물과 유품 등은 현재 송암 점자 도서관에서 기증받아 잘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2월에는 송암 박두선 기념관에 전시된 한글 점자 훈맹 정음 설명서, 선생이 사용했던 재판기와 점자 타자기 등 관련 유물 8건 48점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공식 지정하는 데 힘을 보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강화에 별도의 기념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도서관에 있는 선생의 물품을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의문점이 많음에도 소통의 기회조차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연합회 측은 진정한 의미의 선생의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면 무엇보다 묘소 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박두선 선생의 묘소를 찾고 벌초와 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때마다 이곳까지 올 길이 없어서 남의 땅을 밟고 시각장애인과 보조인이 경사진 울퉁불퉁한 흙밭을 밟으며 오르내렸다. 그 사이에서 땅 주인들과 다툼도 적지 않았다. 이번 벌초도 지난주에 답사차 찾아왔을 때 땅 주인들이 울타리와 펜스 등을 설치해 원천 봉쇄를 해둬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다행히 아름 유아숲 체험원 관계자분께서 사정을 알고 선뜻 주차장과 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기에 오늘 행사가 가능했다. 선생의 업적을 관광 요소로 사용하기 전에 진정으로 그분을 모시는 마음이 중요한 만큼 인천시와 강화군이 박두선 선생의 묘소 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